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학술대회라든지 심포지움이라든지 포럼이라든지 이런 회의에서 착용할 수 있는 목걸이 명찰을 제작하는 법을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찰하면 이렇게 쭉 뜨죠. 그러면 이미지로 제가 검색을 해보면 대부분 이제 이렇게 명찰을 이렇게 차고 있죠. 이미지가 안 나오나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학회라든지 이런 학술대회, 이것도 이제 명찰 하나의 이렇게 그 패턴이죠. 물론 이제 우리가 그 대량의 어떤 그 회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예산이 풍부한 그 모임에서는 자동으로 회원을 등록하고 바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등록해서 자동으로 그 명찰이 출력되는 그런 어떤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중에서는 내가 현장에 있는 그 캠에다가 바코드라든지 그 다음에 QR코드를 등록을 하면 곧바로 그 명찰이 촬영이 되면서 명찰이 출력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규모 학술대회고 그 정도의 어떤 그 회원 등록이나 명찰 출력 시스템을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없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런 식의 그 우리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기계로 찍는 겁니다. 이제 이런 식의 아이디 카드와 비슷한 크기의 어떤 그 목걸이도 있고, 그런 이제 우리들이 대부분 쓰는 것은 이 정도죠. 크기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명찰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그 제가 확보하고 있는 명찰 사진입니다. 이런 식의 이제 명찰 사진이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 이 사이즈로 한번 디자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디자인은 이제 뭐 그 명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든 아니면 공부를 해서 학회에 소속되어 있든 간에 이런 명찰을 정확하게 깔끔하게 디자인할 경우 엄청난 어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명찰을 디자인해서 최종적으로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명이다 100명이다 이것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디자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리앙글을 이렇게 실행을 시켜서 새로운 파일을 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메뉴 보면 그 라벨이라는 메뉴들이 여기에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메뉴 서식, 그 다음에 검토, 도구 이런 식으로 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라벨을 가지고 명찰을 찍어낼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입력, 서식, 여기 라벨이 있죠.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라벨 문서를 만들죠. 이렇게. 그러면 통상 이제 한국에서는 폼택으로 많이 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로 그 A4 용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A4 기반에서의 어떤 그 명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별도로 내가 디자인해서 여기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열면 여기다 이제 명찰 하나하나 디자인해서 명찰을 생성한 다음에 다시 A4로 출력해서 절단해서 쓰는 방법을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방법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한 200~300명 정도 인원들을 하나하나 여기다 다 써야 되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헷갈리죠. 누가 했고 뭐 정정이라든지 수정 작업이 들어갔을 때는 이것들을 감당을 할 수 없는 어떤 한계가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30장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방법 말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방법들은 처음부터 이 그 명암 크기 이 명찰 크기 형태로 A4 종이 편집 용지를 만들어서 낱장으로 이것들을 출력을 하는 작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명단을 샘플로 제가 가져왔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현재 그 학술 연구 교수에 대한 명단입니다. 저기 그 웹에 공개된 명단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술 연구 교수 포럼을 할 때 성명, 그 다음에 소속기관, 학문 분야, 선정 용도, 이 정도를 가지고 명찰을 한번 만든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명찰은 제가 이것들을 쓴다고 그랬죠. 이 크기.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은 이 크기대로 종이를 절단해 가지고 프린트에다 넣어서 한 장씩 자동으로 출력되는 게 가장 편하죠. 그러면 오릴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일단은 빈 종이를 문서를 하나 만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편집 용지죠. 쪽에서 편집 용지에서 여기서 사용자 정의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폭이 있죠. 폭 96. 그 다음에 높이가 123이죠. 이게 이제 종입니다. 그 다음에 좌우 폭을 최소로 적게 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5라든지, 그 다음에 나머지는 0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이쪽도 5, 그 다음에 0, 아래쪽도 5, 그 다음에 꼬릿말은 0. 그러면 이제 폭하고 해서 이런 식의 종이가 만들어지죠. 지금 뭔가 폭이 96, 그 다음에 높이가 123. 세로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이게 명암 사이즈라는 겁니다. 아니 그 명찰 사이즈.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그 작업을 할 때 아까 엑셀 파일 우리가 봤죠.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 그렇게 먼저 그림을 그려 가지고 여기서 만드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바탕 쪽을 쓰면 상당히 좋습니다. 아예 텍스트만 여기에 기록이 되게끔. 그러면 여기서 바탕 쪽을 갑니다. 바탕 쪽 양쪽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입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보통 이제 표를 그려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럼 표가 한 3행 정도, 4행 정도 해볼까요? 그 다음에 이 표를 우리가 나중에는 이제 안 보이게 이렇게 처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처음 칸에서는 행사 이름을 써야 되죠. 그래서 이제 행사 이름을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먼저 로고를 갖다 이렇게 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칸이라든 이런 것들은 내가 그때그때 이 부분은 이제 합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적절하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합쳐 가지고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제1회 이런 식의 이제 그 틀을 주고, 그 다음에 이런 명찰에서는 주로 이제 그 고딕 계열의 폰트를 쓰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좀 더 커져야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중앙 정렬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쓴다든지 아니면 여기 마지막 밑에다는 또 주최 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써야 되죠. 그럼 합치고 여기에 셀에 표를 채우기를 적당한 색으로 이렇게 표를 채워줄 수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도 적절하게 이런 식으로 더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여기에 칸에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이걸 합쳐 가지고 이름을 쓰고 싶어요. 이름.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는 예를 들어서 소속을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밑에다가는 이제 메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선정연도 학문 분야 이 정도를 써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길게 내리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내가 정보를 뭐 더 써준다든지 이렇게도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내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표도 여기 표를 이렇게 채우는 거로 그 다음에 여기도 표를 예를 들어서 다른 동일한 색으로 이렇게 표를 채워도 되겠죠. 그 다음에 한국연구재단의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아니면 이제 이 로고도 여기다가 넣어서 작업을 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약간의 디자인적인 개념을 좀 더 넣으려면 테두리에서 이런 식의 약간의 빨간색이라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 정도 이렇게 넣어줘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에 제목이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나는 조금 더 어떤 웹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정보를 넣고 싶다. 이렇게 하고 이 부분은 이제 그 행간을 최대한으로 줄여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폰트를 한 9포인트라든지 이 정도 이렇게 두면 이제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하고 보니까 이게 너무 좀 크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셀을 나누어서 줄이죠. 줄을 2개 정도를 나누어서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2개를 쓰고 여기를 합쳐 가지고 여기를 합쳐서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했던 이미지를 좀 크게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넣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합친다든지 표를 이렇게 채우고 이게 됐다면 현재는 이제 우리가 여기다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소속 그 다음에 소속 기관 그 다음에 학문 분야 그 다음에 선정 연도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성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 다 됐다면 이 부분을 닫기로 들어갑니다. 닫아졌죠. 그러면 이것들이 항상 이렇게 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하나를 써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이름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 틀을 쓰게 되는데 여기다 입력에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이름을 쓰는데 성명이죠. 그러면 여기 도구에서 우리가 메일 머지 있죠. 그러면 메일 머지 메일 머지 여기에서 표시 달기를 합니다. 표시 달기를 할 때
우리가 여기에서 나중에 이름이 성명이 없죠. 이름으로 여기다 답니다. 이름을 달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을 이름으로 고쳐야겠죠. 이름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이 돼 있다면 여기 이름을 좀 크게 합니다. 이름을 이 정도로 크게 하고, 아니면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이름 있는 부분들을 도형 윤곽선을 이제 없애기로 합니다. 그러면 이름만 여기 들어가겠죠. 그 다음 이제 또 하나를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 소속기관 있죠. 그럼 메일 머지에서 다시 여기서 메일 머지 표시를 달 때 필드를 이렇게 만들어서 할 수 있어요. 소속 기관, 그 다음에 넣기. 그러면 소속 기관이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이것도 넓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중앙 정렬로 합니다. 소속 기관은 이제 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명은 됐고 학문 분야를 또 만들어야겠죠. 그 다음에 소속 기관을 여기에 도형 윤곽선을 이렇게 없앰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다가 학문 분야, 그 다음에 도구 메일 머지에서 학문 분야 이렇게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모양 복사를 해서 이렇게 복사를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것도 도형 윤곽선을 줄이고, 그럼 이제 소속기관하고 학문 분야, 그 다음에 이제 선정 연도를 하나를 복사를 해서 써도 되고, 우리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놔도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서 다시 지금 선정 연도죠. 선정 연도. 메일 머지에서 표시 달기 선정 연도 넣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 부분을 복사를 해와서 여기에다가 그렇게 한번 넣어봅니다. 여기 선정 학문 분야 선정 연도, 그 다음에 소속 기관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연구 과제명이라고 돼 있죠. 연구 과제명 여기까지 한번 넣어봅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여기를 지워야겠죠. 지우고 메일 머지에서 메일 머지 표시 달기를 연구 과제명. 근데 이제 연구 과제명 같은 경우는 길이가 길기 때문에 좀 적게 하고 9포인트 정도로 하고 약간의 이것들을 좀 공간을 충분히 줘야 됩니다. 이름을 최대한대로 넓게 하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다시 바탕 쪽에 가가지고 여기다가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넣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림 중에서 지금 이런 약간의 이제 그림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회전을 2번을 시켜서 한 번을 회전을 한 번을 더 시켜야 되겠네요.
여기에다가 그림을 갖다 이렇게 놔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놔져 있죠. 그 다음에 그림을 좀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그림들이 개체 속성에서 순서에서 맨 뒤로 보내는 그림을 다시 본문과의 순서에서 맨 뒤로 보내고, 다시 본문과의 배치에서 글자처럼이 안 돼 있군요. 글자처럼 다시 본문과의 배치에서 글 뒤로.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약간의 어떤 그 한계는 있지만,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내가 개체 속성을 해서 그림이 있죠. 이 그림을 워터마크로 이렇게 처리를 해 봅니다. 그림이 워터마크가 너무 개체 속성에서 밝기를 예를 들어서 한 50으로 가봅니다. 그림이 윤곽이 조금 나타나야겠죠. 이 정도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림을, 그 다음에 그림을 여기에서 우리가 기본에서 종이로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림을 이렇게 전체 페이지에서 전체 페이지로, 그 다음에 이것도 종이로 처리를 해서 최대한 이 부분이 좀 올라가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지금 이제 페이지 부분이 이 정도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바탕 쪽에 가서 닫기를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의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저장을 한번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저장을 메일머지에서 여기에다가 포럼, 이건 원본으로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포럼 원본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 파일을 가지고 여기로 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파일을 엑셀 CSV라든지 엑셀 파일입니다. 이것들을 저장을 하고, 제가 바탕 쪽에다가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을. 그 다음에 다시 도구에서 메일머지 만들기를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엑셀 파일 있죠. 그리고 엑셀 파일을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바탕 화면에 있는 지금 이제 바탕 화면에 있는 엑셀, 우리가 CSV로 작업을 했는데 이 부분을 다시 이 부분을 엑셀 파일로 저장을 해 봅니다. 그대로 엑셀 파일로 저장이 됐죠. 나가서 다시 여기에서 바탕 쪽에서 엑셀 파일을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프린트를 할 건지 파일로 할 건지 화면에 달 건지, 그러면 우리가 파일로 이것들을 선택을 하고, 파일이 그 위치하는 지점 있죠. 이것들을 저희가
여기다가 아까 그 메일을 만들었던 부분들 있죠. 거기에다가 아리안글이죠. 아까 포럼 원본인데 포럼 이제 뭐 명찰 이런 식으로 둡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기로 한번 가봅니다. 만들기. 그럼 이제 이 파일을 시트 파일을 이걸 쓰겠다는 겁니다.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름과 이 주소를 여기 이 파일을 가지고 우리가 쓰겠다는 겁니다. 레코드를. 그 다음에 선택.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본 네임 이것들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선택을 해 봅니다. 이제 데이터 볼륨 수가 많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시간이 아마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명찰이죠. 명찰 파일을 한번 여기에 지금 포럼 원본이 있는데 여기에다 지금 명찰들은 아직 안 만들어지고 있죠. 포럼 명찰 이 파일이 하나 만들어졌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들을 한번 클릭을 해 봅니다. 아마 이미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그 성능이라든지 이것들이 원본이고 어떤가요? 이런 식으로 이제 명찰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런 식으로 해서 총 한 600장 정도 명찰이 이제 자동으로 만들어졌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거보다 여러분들은 찬찬하게 더 예쁘게 디자인 해상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할 수도 있고 이제 가장 좋은 것은 아까 123 그 다음에 96의 종이를 잘라 가지고 프린터이죠. 프린트에다가 한 번에 넣어 가지고 이렇게 출력을 하면 생각보다 편하게 이것들을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까 그 데이터 파일이 있죠. 엑셀 파일 가지고 수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그 우리 차이나 데이터 스쿨 했을 때 1회인가요? 1회 했을 적에 만들어낸 명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명찰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이게 지금 A4 한 장입니다. 이건 현재 그 명암 사이즈로 작업이 된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했던 부분들은 우리가 저는 이제 그 캐논 셀피 있죠. 캐논 셀피 프린트에서 제공하는 그 카트리지 중에서 여기 카트리지가 종류가 많죠. 이건 이제 46 사이즈고 여기에서 우리 명암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 포토 명암 있죠. 여기 보면 이 정도 크레디트 카드 사이즈, 이 사이즈를 정확하게 아까 그 명암하고 그 맞춘 겁니다. 그래서 이 포토 아리안글에서 이것들을 포토 프린트로 연결을 합니다. 컴퓨터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카치를 넣어서 한 장 한 장 출력하면 저기 그 자를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깨어지거나 뭐 이렇게 저기 부대적으로 부수적으로 우리가 추가를 해야 될 그것도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그 명암, 제가 보여드렸던 이 명암 있죠. 이거 같은 경우 종이를 일반 프린트에서 96 곱하기 123 크기로 미리 잘라가지고 프린트다 넣어서 한 번에 이것들을 다 출력을 하면 훨씬 편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물론 이제 내가 이 부분을 잘 몰라요. 그럴 경우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명찰 부분에서 아까 그 텍스트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렇게 작업을 할 수도 있어요. 과제명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점점하면 여기에 과제명은 모든 여기에 과제명이 이렇게 찍힐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연결 속도라든지 이것 때문에 좀 한계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작업을 하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명암 출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회라든지 이런 데서 충분히 아주 예쁘게 이것들을 활용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패턴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 드리면 일단 본인이 확보하고 있는 그 명암이 있죠. 명찰에 대한 사이즈 있죠. 이 종이 사이즈를 먼저 확보를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기준으로 명찰에 한 장만 디자인을 하면 됩니다. 표준 디자인을 하나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이 다 됐다면 각각의 엑셀 파일이죠. 거기에서 해당 데이터 시트이죠. 시트와 그 다음에 데이터 열행의 값을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이름 넣고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탕 쪽에서 메인으로 바탕 쪽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들은 이렇게 메인으로 여기다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쓰고 또 대량으로 하는 데는 대량으로 현장에서 명암을 하는 데는 아예 이렇게 인쇄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인쇄를 해가지고 나중에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 텍스트 있죠. 소속 학문 선정연도 연구과제명 이름 이것만 지키게끔 이렇게 해서 몇천 명이 되면 이제 아예 인쇄를 하는 게 훨씬 낫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학술 대회라든지 그 다음에 회사의 어떤 그 모임에서 쓰는 현장에서 아래 한글이라든 현장에서 여기 등록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아까 포럼 명찰 있죠. 여기에서 직접 입력을 해가지고 하나 빈 칸을 두고 여기다 입력을 해가지고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출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캐논 휴대용 프린트 중에서 제가 이제 추천하는 프린트는 이 시리즈입니다. 이제 무선 와이파이로도 가능하고 이게 배터리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A4 사이즈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프린트 이건 아니죠. 아까 뒤에다가 이 배터리 팩을 부착을 하면 전기 없이 우리가 편하게 이것들을 쓰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여기에다가 자른 아까 96 곱하기 123 사이즈로 잘라낸 것들을 여기다 넣고 한 장 한 장씩 아래 한글에서 여기에서 해당 페이지를 딱 클릭하고 이 부분만 출력이 현장에서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회라든지 그 다음에 기업의 포럼이나 전시회나 세미나나 이런 것들에서 명암을 주기적으로 많이 사용한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명암을 아예 종이를 이렇게 잘라 가지고 복사집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재단이 가능합니다. 그 대신 약간 좀 A4 종이보다는 우리가 여기서 쓸 수 있는 종이 중에 하나가 종이 중에서도 A4
포토 용지가 있습니다. 저기 이런 포토 용지 말고 A4인데 A4 크기인데 A4 종이하고 비슷한데 이런 포토 용지는 좀 비싸죠. 그래서 100장짜리 250장짜리네 포토 용지도. 그러면 이것들을 고품질의 용지는 아닌데 A4 두 개 정도 좀 두툼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종이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할 때 아예 이 크기로 그 종이를 몇 묶음 가져다가 복사집이나 이런 데 이 사이즈로 아예 잘라 버립니다. 그럼 이제 몇천 장 정도 잘라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쓴다든지 이렇게 하고, 아까 이제 이렇게 해서 품질이 아까 프린트 있죠. 프린트에서 나오는 이 프린트보다는 이 포토 용지로 갖는 게 이제 훨씬 그 인쇄 품질은 좋습니다. 그 대신 단점은 카트리지 종이 값이 비싸다는 것. 그래서 대량으로 할 때는 아까 그 포토 용지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결합해서 같이 사용을 하고, 뭐 프린트가 꼭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레이저 프린트는 안 됩니다. 그냥 끌어서 종이 두께 때문에 못 올립니다. 그래서 프린터도 반드시 상단에서 급지된 거야만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하단에서 이렇게 찝어서 올라가는 것은 대부분 잼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여주진 않았지만 여러분들만의 어떤 그 디자인이라든지 것들을 예쁘게 해가지고 이렇게 회원 모집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포럼이나 세미나 그 다음에 학술대회 참석자 명단을 사전에 해가지고 미리 출력해서 명찰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그 명단을 이용해서 이 작업을 우리가 할 수도 있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요즘은 이제 우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지만 여기다 우편 봉투에 붙여지는 라벨이 있죠. 그것도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이거 작업을 할 때는 우리가 라벨지가 있죠. 그러면 지금 그 폼택이죠. 폼택 라벨지. 그러면 폼택에서 이렇게 다양한 그 A4 기반의 라벨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용지와 그 다음에 여기에 아까 그 라벨지 저도 메뉴가 여기에서 라벨 문서와 그 번호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폼택 A4 사이즈다 그러면 이런 번호들인 주소 라벨 16칸짜리를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사용을 해서 이 사이즈 아까 번호 있죠. 그걸 용지에다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주소라든지 이런 정보를 넣을 때 아까처럼 그렇게 넣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메일 머지를 만들 때 여기 메일 머지 표시를 달 때 먼저 당연히 이제 이름을 넣어야겠죠. 이렇게 이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넣을 수도 있겠죠. 이름 그 다음에 여기 주소도 들어가죠. 그러면 집 주소라고 되어 있죠. 집 주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름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님 이렇게 붙여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우편 번호가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집 아까 우편 번호 있죠. 집 우편 번호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주소 끝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회원 번호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넣을 수가 있죠. 만약에 회원 번호가 있다면 그러면 여기에다가
회원 번호를 넣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제 글씨 포인트라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이렇게 줘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회원 번호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도 좌우로 조금 여백을 주는 게 좋습니다. 최소한도 한 7 정도 여백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름 같은 경우는 중앙에 오죠. 그 다음에 이름을 좀 크게 이렇게 두죠. 진하게. 그 다음에 회원 번호는 이제 다른 주소보다는 적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저기 회원 번호를 뭐 다른 색으로 이렇게 처리를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나는 여기에다가 어떤 약간의 그 라인을 이렇게 주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상태에서 속성을 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도형 윤곽선이라든 이런 선의 종류라든 이런 것들을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선의 두께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약간의 곡률을 이렇게 지정을 해서, 곡률이 너무 크죠. 그럴 경우에는 한 10 정도로 해서 곡률을 지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도형 윤곽선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조금 더 윤곽선의 두께를, 선의 굵기를 조금 더 이렇게 두께로 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를 만들어서 여러 개를 동시에 이렇게 출력을 해서 그 인쇄를 해서 이것들은 직접 봉투에다 붙여야 되는 거죠. 그런 라벨 그 접착식이 있고, 접착 라벨마다 그런 여러 가지 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투명 있죠. 우리가 저기 파일이라든 이럴 때 투명 비닐이 있죠. 그런 데다 찍히는 라벨도 있습니다. 그럼 종이에다 찍히는 것보다 투명하게 찍히는 게 훨씬 예쁠 수가 있죠.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명 라벨지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반투명 있죠.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투명 라벨지 있죠. 투명한데 여기다 이렇게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훨씬 더 예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라벨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라벨과 라벨 사이에 약간 라운드 커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명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까 라운드 커팅이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추천하는 것 중에서 이 라운드 커터기를 권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명찰이 아까 목걸이 명찰이죠. 그걸 라운드를 커팅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는 좀 대량으로 대용량을 라운드 커터를 쓰고 싶다. 그럴 경우에 이제 이런 식의 라운드 커터가 있습니다. 좀 더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 어차피 라운드 커터는 사각형 하려면 4번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라운드 커터를 한 100장 정도 얼추 들어가겠네요. 들어가 가지고 이것들을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달받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편하게 우리가 쓸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학회라든지 아까 세미나 포럼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에서 회원들의 목걸이형 명찰이라든지 뭐 부착형 명찰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것들을 이제 가장 최소한의 비용을 통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도달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HWP의 메일 머지 기능과 그 다음에 회원 정보를 담은 엑셀 파일을 결합해서 목걸이형 명찰을 제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